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에 무색하게 현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잃어버리고 산다. 현재의 세상은 상당히 복잡해서 이런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그만큼의 생각도 필요할 텐데 말이다. 여기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이 있다. 당신에게 매트릭스의 네오와 같이 진실과 평범한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진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좋다. 현재는 배트맨에 나왔던 배트카와 같은 무인 자동차가 개발되고 해리포터에 나온 투명망토가 군용으로 개발되며 공상과학 미디어가 현실이 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디스토피아 미디어가 존재하듯이 부정적인 현실 또한 가까이 있다. 사실 1984의 생각감시 사회라는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위한 모든 기반 기술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 국가 등에서 핸드폰 도감청, 에셜론 등 감시 기술을 사용했던 일례를 보면 감시 사회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냉전 시대의 소련과 미국은 타인의 생각을 읽고 조종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개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또한 조종할 수 있는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 또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호세 델가도의 기사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것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가해자들은 이뿐만 아니라 소수의 인원으로 조직 스토킹하여 피해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다. 조직 스토킹은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계속 그 표적을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 조종 피해가 진척되어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다. 신체 조종에 의한 피해에 따라 명명하자면 신체 조종을 당하는 1차 피해자와 1차 피해자의 신체로 피해를 입는 2차 피해자가 있다. 1차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신체 조종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어 사회관계 등에 안 좋은 영향을 입는 이들이다. 이들이 주로 신체 조종을 당하는 시간은 잠을 자거나 졸아서 의식이 없는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자신으로 인해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자신의 신체 조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이 조직 스토킹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차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1차 피해자를 조종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1차 피해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모든 피해 유형의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패턴은 생각을 읽고 주입하거나 유도하고 감정도 주입하고 또한 행동까지 유도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저들이 원하는 방식의 생각으로 세뇌하려고 할 것이다. 몇몇 2차 피해자들은 1차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1차 피해자가 했다고 생각하고 1차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가해 집단들의 조종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1차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가해 집단을 돕는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2차 피해자가 1차 피해자에게 접근해 복수를 하면 1차 피해자는 자신의 인지 밖에서 벌어진 2차 피해자의 피해를 알지 못하기에 2차 피해자를 조직 스토커 혹은 범죄자 등으로 인식해 서로 간의 골이 깊어지고 폭력, 살인 등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악인들을 신이 심판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고발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984 우리들 멋진 신세계 인체 사냥 누가 인간을 조종하는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등의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